코로나라는 아주 크죠. 시기가 오고 그다음 유동성이 확장되고 그래서 돈의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되고 그래서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그 시기에 또 내가 그렇게 오를 자산을 잘 탐구해서 미리 탑승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시기를 운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나한테 기회가 올까?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작가님처럼 그런 시기도 잘 맞아서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기 언제 올지 모르고 막연하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? 계속 이렇게 투자를 열말 가지고 있는 분들? 저는 사실 뭐든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고민을 한다면은 본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운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운이라는 게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고 정의를 해버릴 수도 있고 사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긴 일들 그런 변수를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실 내가 아예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거를 컨트롤하려는 노력조차를 안 하겠죠. 벼락을 맞는다고 그 가정을 해보면은 이 지구의 모든 전자와 이런 뭐 전하의 움직임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언제 번개가 어디서 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.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제 운이 아닌 거고 사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운인 건데 사실 투자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결국에 이 정세와 이런 세계에 움직이는 걸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운이 아닐 수 있고 이걸 아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운의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운의 영역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럴 노력을 계속 하시면서 운이 좋아지는 상황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. 어쩌면은 내가 뭐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. 그냥 진짜 원숭이처럼 그냥 그 막 고르는 원숭이 실험 있잖아요. 고르는 것처럼 주식 막 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도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모든 게 이제 운의 영역이 되는 거죠. 내가 이미 어떤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뭐 시장 뭐 개별 주식들도 알고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전략들도 안다면은 사실 그런 건 운의 영역에서 걷어나지는 거고 사실 코로나나 이런 뭐 상황 같은 것도 그래서 코로나가 3월에 이제 폭락이 있었지만 뭐 12월부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뭐 중국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런 걸 한 사람들은 뭐 이미 예측해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운의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건 거죠. 본질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. 내 투자에서 운의 영역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.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과 저 사람의 투자에서는 운의 몇 프로를 차지할까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맞춰나가는 과정이 좀 투자 공부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운이 충분히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운인 영역에서 운 자체가 좋아지는 건 어렵지만 운이 그 좌우하는 영역 자체를 줄이면은 사실 운에 휘둘리지 않게 되니까 운이 좋아지는 효과라고 할 수도 있는 건 거죠. 그러면 이제 투자 공부라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. 뭐 우리가 금리도 공부할 수 있고, 뭐 매크로도 공부할 수 있고, 아까 말씀하신 국제 정세도 공부할 수 있고, 그 자산 자체 특징에도 공부할 수 있고, 공부할 영역이 정말 방대한데 그 방대한 영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최대한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운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. 그러면은 투자 공부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, 충분히.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어느 것부터 해야 된다고는 사실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바텀업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탑다운으로 진짜 거시경제부터 금리부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언어를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문법부터 책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맞는 방식은 좀 찾아 나가야겠지만 그러면 그 공부의 의미 자체를 이제 이해하는 거. 공부하면은 운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. 라는 걸 이해하는 거에서 결국 공부에 인센티브가 생기니까 그 의지를 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겠다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를 돌이켜봤을 때 거시경제 쪽이 완전 운의 영역에 맡기고 있었구나.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걸 살 때도 그래서 정책적인 거를 안 보고 있고 아니면 거시경제 쪽을 안 보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가 운에 맡기고 있었는지는 사실 본인만 알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나가면 어떤 공부를 시작할지도 저는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고.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은데 내가 뭘 알고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메타 인지도 높아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영역은 내가 잘 아니까 이 영역을 공부하자.
또 이학년 부족하니까 공부하자. 아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투자 공부를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을 네. 봤을 때 제 네. 생각에는 본인이 다른 부분은 운의 영역이라고 그냥 건드리고,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이렇게 그냥 놔두고 네. 자기가 좀 아는 부분 있잖아요. 조금 네. 아는 부분을 네. 더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. 아. 그러니까 운의 영역을 좁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네. 내 이 부분의 정확도를 높이는 걸 하는 거예요. 그래서 70%가 운의 영역이고 네. 30%가 자기 영역인데 네. 자기 영역에서 성공률이 예를 들어서 한 10% 올랐어. 근데 70%는 여전히 운의 영역이니까 그 운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아.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좁은 분야를 공부해서 네. 이 성공률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 내가 모르는 분야를 최대한 얇고 넓게 일단 다 운의 영역이 아니라 네. 조금 내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그 깊이를 만들어 나가는 게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작가님 느끼시기에 작가님 주변에 뭐 더 큰 부를 이루거나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은 그렇게 만나 뵀을 때나 그렇게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나눴을 때 뭐랄까 어느 정도 비슷한 경지에 올랐다? 뭐 이런 것들을 뭐 실제로 느끼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? 물론, 네, 물론이죠. 사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모임, 클로벌파라는 네. 모임도 이제 41명 정도가 되고, 총 자산이 한 3,800억, 900억 정도 이제 네. 되는데,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운만으로는 되지 않는, 왜냐면 금방 뭐 억대로 올라가거나, 뭐 10억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 번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데, 네. 그걸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더 올라가지고 뭐 몇백억대까지, 몇천억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, 그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런 분들은 이제 대체로 되게 직관이 뛰어나시고 그 얇고 넓게 사실 알아야 직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것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네. 빅데이터, 나만의 빅데이터인 거잖아요.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도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뭐 이런 게 오고 공유가 될 때 되게 조용히 뭐 나중에 보니까 해본 뭐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도 네. 뭐 직접 개발을 안 해보신 분인데 누가 이제 해본다고 한다고 하니까 유튜브로 찾아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막 좀 해보거나 뭐 이런 배우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되게 크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방금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운의 영역을 다 네.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다 해보고 저희도 당연히 좀 저희는 면접을 봐서 그렇게 거르기도 하지만 네. 다 되게 좀 겸손하시고 잘난 척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없으시고 다 이렇게 배우려고 오시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확실히 이런 분들이 좀 잘 되는구나. 배움의 자세가 있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잘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 구분해서 모르는 영역 계속 탐구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이제 직관을 좀 발달시키고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왜냐면 각자 성공 방식은 뭐 비슷할 수 있지만 네. 개개인의 성공 그 서사는 다 다르잖아요. 네. 그 서사를 사실 하나 더 알 수 있다는 거는 또 내 하나의 빅데이터가 추가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좋은 그 자격이 서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 투자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꼭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도 이제 같이 3명이랑 같이 투자를 했었고 네. 그중 1명이랑 같이 책을 썼었고 같이 이제 돈을 좀 벌어서 기회를 잡아서 하게 됐는데 혼자 했으면은 셋 다 이렇게까지 못 잡았을 것 같아요. 아예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레벨까지로 못 잡았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해서 더 크게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어서 서로 자극을 줄 수 있고 서로 타이밍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원칙을 잊지 않게 해줄 수 있고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투자관에 따라서 조금씩 뭐랄까 차이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점에 불을 잃었다는 거는 그래도 많이 유사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좁혀나가요? 방식의 차이보다는 네. 그 목표가 같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인생 단계가 비슷하고 네.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은 50대고 이 사람은 20대다. 그러면은 투자의 목표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좀 실패도 몇 번 해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실패할 여지가 굉장히 좀 적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나이대가 있고 그리고 사실 서로 간에 이제 오픈리스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픈리스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말에 내가 이 사람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? 내가 틀린 건가?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목표와 성향과 그런 오픈리스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작가님이 3년 내에 예를 들어서 뭐 퇴사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어요. 그러면은 그 목표 자체가 굉장히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
굉장히 급진적인 목표예요. 네, 비현실적인 목표죠.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어떤 위험 감수 능력이 그거와 같지 않다면 이런 것들도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? 아니면은 태생적인 게 더 큰 것 같으세요? 어떻게 생각해요? 그 위험 감수 능력은 사실 어떻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면 결국에 내 확신 정도에 따라서 위험은 내 주관적인 거거든요. 어쩌면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는 좀 객관적으로 대중들의 인식에 따라서 그동안 데이터에 따라서 위험도를 판단하잖아요. 비트코인은 위험하고 초고 위험, 원금 손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이라는 건 이제 딱 본인 생각밖에 없어요. 결정하는 거는 내가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거고 저 같은 투자자에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위험한 확정적으로 손실을 주는 뭐 그러니까 현금으로 따졌을 때 손실은 없지만 가치가 떨어지니까 확정 손실이 있는 상품인 거고 초고 위험 상품인 거죠. 그러면은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최소한 국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오히려 그걸 그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뭐 그냥 S&P 500 이상의 걸 줄 수 있는 제 생각에 그런 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오히려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는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적더라도 저는 몰빵을 비트코인에 할 수 있는 거죠. 남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야수의 심장이구나라고 하더라도. 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, 그러니까 뭐랄까 남들이 보는 보편적인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위험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다. 어쩌면 뭐 세상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원래 그걸 100%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50% 중요도로 줄이면 된다. 왜냐면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딱 하나인 것 같아요. 그 제 방식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시장이 생각하는 가치의 괴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잖아요.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50% 중요한 거고 시장이 생각하는 가치가 50% 중요한 거니까 그 차이를 좀 보면 되는.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가까워져 오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. 수시로. 그런 거는 뭐 가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커뮤니티를 봐도 되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기사로 볼 수도 있고 기사의 그런 헤드라인의 뉘앙스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. 이 파이어드를 집필을 하셨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철학책 같았어요. 돈에 대한 철학책.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파이어를 꿈꾸는 사람 또는 파이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돈에 대한 철학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작가님만의 변화된 철학?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. 사실 아무리 그때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어보고 실제로 겪어봐야만 이게 내 철학이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돈이 되게 행복의 큰 실제로 그랬고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만 있으면은 대부분 행복이 완성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어요. 많은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데 제가 간과했던 거는 이제 생각이 바뀐 거는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진짜 욕심은 이제 끝이 없고 적응의 동물이구나.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나 고민들은 다 해결됐어요. 근데 지금은 또 새로운 고민이나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돈으로 풀 수 없는 것들만 이제 남은 상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걸 찾으면서 그런 것도 지금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또 좀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, 반려자라든가 뭐 가족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일로서 찾는 뭐 교육을 하면서 찾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인간이 완전히 만족하면서 사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다.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. 그래서 뭐랄까 오늘 작가님이랑 얘기해 보면서 그 투자를 어떻게 경험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셨고 그거를 이제 다 아낌없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파이어 하게 될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결국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목표가 이제 돈이라고 하지만 그 돈 이후에 결국에 목표가 있거든요. 돈을 애초에 왜 벌려고 했는지 가족을 위해서 벌려고 하신 분도 있고 내 행복을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사 입으려고 이제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의 목표는 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의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불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
돈 버는 과정이 불행하다면은 뭔가 네.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저는 돈을 이렇게 돈에 몰입해 보거나 네. 투자에 몰입하는 시간 중에서 불행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있거나 돈이 안 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과정도 행복한 방식을 찾기를 약간 저는 응원드립니다.